자 이제 그럼 슬리피 씨의 이야기 들었고 여러분들은 혼인신고 기억나세요? 저는 둘이 같이 가서 했어요. 그땐 다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좋을 때였어요. 진짜 그립네. 아. 갑자기. 저는 결혼식 하기 전에 스캔들부터 먼저 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고 이 사람은 도망가고 저는 집에 막 울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결혼하겠다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며칠 있다가 둘이 같이 동해 가서 혼인신고 먼저 했어요. 아 혼인신고를 먼저 하셨어요? 혼인신고. 그러니까 보여주겠다. 이 오빠가 보여줄게. 이런 마음을 그리고 이제 멋있게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내 거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저는 내 편이 생겨서 도장 찍으니까 이제 내 기둥이 생겼구나.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그것만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나보고 구세다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감정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내 거가 생기고 내 기둥이 생기면 안정감을 찾고 또 서로 간에 도장을 딱 찍으면 넌 네 거, 넌 내 거, 나는 네 거 이러면 서로 간에 또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개인주의고 너무 딱딱하게 난 그게 참 무서운 생각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네. 예순마다님은 기억나세요? 혼인신고 가서 하셨어요? 저는 사실 전혀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지우신 건 아니고요. 저는 혼인신고, 결혼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굳이 하나 안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랑 똑같네. 저희 남편하고 저희 아버님이 야, 혼인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니? 결혼하자마자 한 달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갖고 저희 남편이 가서 아버님도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저희 신랑이 혼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뭐 혼자 가서 몇 그냥 년도예요, 몇 년도예요? 몇 년도를 그렇게 굳이 얘기해야지. 아니, 혼자 가서 한다니까. 혼자 가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냥 뭐 결혼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만 하는 시대. 맞아.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결혼이라는 그 틀에 혼인신고라는 게 당연히 딸려간다는 맞아. 그 생각으로 있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덤덤하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 혼인신고를? 왜냐하면 유일하게 혼인신고를 안 하면 사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식을 했었어도 뭔가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내 남편하고 내가 묶인다는 게 너무 나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날도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하고 싶지 않아서 날 잡아서? 우리가 3월 5일 날 사귀었어요. 처음 사귄 네. 거. 그래서 9월 25일 날 결혼하고 다음에 3월 5일 날 하자 하고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명씩. 신부 측 한 명, 신랑 측 한 명에서 증인이 필요해가지고 그 증인의 주민등록번호 이거 여기까지 다 기재해요. 그래서 김원효 씨가 누구랄까 또 그것도 고민을 우리가 하다가 완전 이벤트네. 처음 내 전화번호 나한테 전화하려고 전화번호를 물은 사람을 데려가야겠다. 그 사람이 은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우리 또 제일 친한 사람하고 4명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또 이렇게 꽃이랑 막 이런 거 다 들고 왔더라고 센스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들고 사진 찍고 그래서 3월 5일 날 했어요 저희는. 우리 때는 잘은 모르겠는데 본적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예요? 태어난대요? 본적지. 다르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87년도에 결혼했는데 결혼식만 하고 뭐 각자 이제 집사람은 학교 출근하니까 가고 나는 또 군대 공중본이가 있으니까 공중본 일을 해야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혼인신고라는 게 있다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혼인신고 했다고 뭐 그러면서 무슨 전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증인이 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집 나가는 사람 그 동네 가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대요. 구청 앞에. 모르는 말. 아 증인 아르바이트를? 증인을 쓰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르고 그냥 혼자 오는 경우가 아버지가 오는 경우가. 이제 아버지 대리로 가는 거지. 내가 또 대구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 혼인신고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까지 또 일을 생업을 하루 빼고 가야 되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대구 볼 일이 있어 가시면서 하는데 증인이 있다는데 증인 어떻게 하죠? 거기 가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다 있대.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가 뭔지 한 번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 해다 준 거예요. 둘이 너무 다르다. 한 명은 되게 너무 이벤트까지 다르다고 해서 생각하는 하고 했는데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지금 증인 쓴 거잖아요. 제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예. 저는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결혼하기보다 군대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사실 좀 일찍 다 해요. 그렇죠. 직업 군인이고, 예, 그래서 왜냐면 간사가 나오거든요. 혼인신고가 그렇다. 맞아. 예. 맞아.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또 군인들끼리도 결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게 일단 집이 나오니까 이렇게 혼인신고 서류가 딱 돼야 되는데 일단 와이프도 일을 하고 예.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독신자 숙소라고 장교는 교육회라 거기에 사는데 그냥 한 방 하나. 네. 근데 방에 거의 있을 일 없고 거의 부대 아니면은 산 속에 있어요. 그치. 네, 1년에 한 절반 3분의 2 이상을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갈 일도 없고 초반 장교가 됐을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혼인신고 그런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근데 에피소드가 제가 갔던 첫 번째 부대가 거의 저기 전라남도 담양에 있던 부대인데 제가 딱 갔는데 처음에 소개 갔는데 훈련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가자마자 한 2달 동안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와이프분들이 부대 앞에 플래카드를 들고 내 남편 돌리고. 네, 내 남편 달려다. 그게 아니었어. 진짜? 밥만 먹고 못 살겠다. 밥만 먹고 못 살겠다. 아, 진짜 그렇게 썼다고요? 플래카드 현수막을 밥만 먹고 못 살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깊은 뜻인데? 훈련을 좀 이렇게 줄여달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봐야지. 결혼했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을 이제 와이프하고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10년 연애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친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이 파병이 결정되고 파병이 결정되니까 파병 갔다 오면 8개월인데 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금 불안한 거예요. 결혼식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결혼식이 또 예약이 예전에는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이게 또 날짜 잡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하필 그 파병 입소 전날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파병 입소 전날 딱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파병을 갔죠. 군인분들이 하는 결혼식장이 따로 있죠. 따로 있기도 한데 저는 그냥 집 옆에서 하고 네. 그래서 자고 다음날 파병 가서 혼인식을 못했어요. 해외 파병인 거죠? 네, 해외 파병. 어머. 이제 어떻게 될지 레바논 갔는데 레바논 갔어요? 네, 위험 등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높아 그게. 근데 주인이 대단하다. 막상 가보니까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사실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전날 결혼을 해요? 혹시나 제가 결혼하려는 거는 와이프가 일단 헤어지면 안 되니까 잡아놔야 그치. 되겠다. 그 맞아. 생각을 일단은 했는데 했어. 혼인신고까지 해버리면 도저히 이제 혹시나 제가 사고나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와이프가 그렇게 혼자 남는 게 아닌가 싶다 해서 혼인신고 안 했죠. 안 하고 왔어요? 네, 안 하고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살아 돌아와서. 네, 한 2년 뒤에 저는 했어요. 세상에. 근데 이거는 좀 내가 볼 때 잘못한 거야. 왜요? 잘못되면 그래도 결혼한 부인한테 연금이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부모님한테 연금이 올라가는데 그래? 그런 생각까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한다고? 그거까지 제가 당연히 해야지. 연금 생각을 근데 못한 거예요. 나도 그거 못했을 것 같아. 나도 똑같이 저렇게 했을 나 것 같은데. 같으면 혼인신고부터 하고 가야 이 여자가 내가 가서 잘못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연금 받아 뭐해요? 아니 근데 사람은 잘못되면 아니, 근데 연금이라도 또 결혼해야지. 가야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다 사랑하는 연금 사람 받아서 만나야지.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 그건 또 그 사람의 무슨 인생이고 내가 상관이야. 잘못된 건데 그리고 레바논은 진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데야. 거기는 되게 위험한 데인데. 인위적인 거네 보니까 부인한테 여기서 사랑한 게 잠깐 아니고. 혼인신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세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 상담을 해보면 이제 4년 차 이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 그래요. 그 이하에 계신 분들이 혼인신고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과거에 비해서 있고 또 이제 황혼 이혼을 하신 이후에 60 넘어서 재혼하시는 분들이 또 혼인신고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 사이에는 자녀를 출산하셔야 되니까 요 사이는 다 혼인신고를 하는데 한다 안 한다의 차이는 뭐 혼인신고 하든 안 하든 결혼식을 해서 사실혼이 성립되면 똑같아요, 법적인 권리가. 다만 사망했을 때 상속분만 없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소송해보면 차이가 또 하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다 살았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같다라고 판사님들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한 것이 상대적으로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낮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는 그 혼인 신고는 나중에 이야기고 법적으로 얽히는 거니까 난 나중에 해도 된다. 아니면 저는 예. 예전 지금이 요즘 같은 분위기였으면 요즘 같은 분위기였으면 예? 어때? 아니 나 이거 나 살아보고 했을 것 같아. 아 진짜? 왜요? 서로를 위해서. 아 서로를 나만 위한 게 위해서. 아니고. 그쵸. 왜냐면은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제 아내도 저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이게 안 살아보고 한 거랑 생활이랑 맞아. 연애할 때랑은 전혀 달라요. 근데 살아보는데 아이가 생겼어. 혼인신고 안 했을 때는. 그걸 해야죠, 그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생겼을 때. 이제 아이가 좀 크면서 걔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아이가 좀 크면서 걔한테 물어봐야지. 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뭐 이제는 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 저도 이제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예. 너 같으면은 어떤 MZ 세대죠? MZ 예. 세대니까 했더니 엄마 요즘은 다 1, 2년 후에도 하고 친구들이 보니까 다 뭐 혼인신고 그렇게 급하게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 아는 언니가 4년을 연애했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보이지 않았던 폭행을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바로 4개월 살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는 물론 세대가 지금 세대 다 다르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친지나 사람들, 부모들 있는 하객들 다 초대해서 우리가 부부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도 부부의 결합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필요하다라는 저는 이게 좀 노세대인지는 바로는 안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된다. 혼인신고는 곧바로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저는 잘못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젊은 여직원들이 우리 그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간호사 들어오면 내가 1번 딱 그 저기 첫 월급 주면서 그래요. 주택 부금 넣어라. 왜냐면 주택 부금을 넣어야 지금 뭐 20살, 22살 이런 친구들이 처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 그러니 빨리 주택 부금부터 넣어라. 월급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주니까 떼서 주택 부금부터 넣어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이 서고 봐도 괜찮은 거 부모들 다 괜찮다 그러면 혼인신고 좀 빨리 하라 그래요. 왜요? 가급적이면 빨리 결혼 신고를 하면 신혼 기간이 그러니까 무주택 신혼 기간이 길어지면 주택 부금을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받아요. 그래요? 네. 이것도 몰랐던 얘기야. 그걸 가점을 받는다고요. 왜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굉장히 아니, 중요한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부부 세대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생의 가치를 집에다 둬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에다 안 둬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직원이 여러 명 있으니까 점심 먹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 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즐겨야죠.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지금 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다 분양받았어요. 아, 실제로? 네. 아니 근데 잘 이제 살아요, 그거는 그거. 그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바로 실천을 하는 분들, 들어도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분들은 결혼할 거면 어쩔 수 없이 상황상 3, 4년 후에 할 거면 미리 혼인신고만 근데 해서 어떻게 알아? 3, 4년 나도 그거는 진짜 모르는 것 그렇게 같아. 따지면 그걸 앞으로 하나도 몰라. 김원효 씨 5년 사귀던 여자랑 헤어지고 나랑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그분이 뭐가 돼요? 그 얘기를 왜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혼인신고 살아보고 뭐 혼인신고 이거는 난 다 떠나서 네.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그런 제도 있었으면 미리 살아보고 있다는데 제 주변에 또 동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 요즘엔 안 많죠. 하고 결혼식 요즘엔 안 많죠. 올리고 결혼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거 적극 반대해요. 왜냐하면 사귀고 이 사람이 어떤가 싶어서 동거를 해본다는 거는 동거는 또 결혼하고 또 천차만별이에요. 동거는 이게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얼마나 법적으로 주는 사람 심리적인 부담과 책임감이 얼마나 큰데. 그랬을 때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결혼 생활 시작 이거 하는 거랑 그래 우리가 사귀니까 한번 살아보자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서로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또 마음이 틀려요. 나 결혼식이 훨씬 더 나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훨씬 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나를 진아 씨랑 나랑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지. 한 세대 차이인데 느낌이 뭐냐면 우리 때는 손잡고 우리 결혼해라고 약속하면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하고 우리 세대가 다른 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혼인신고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결혼식장 가는 우리 세대, 순간 우리 깰 수 세대는 다 없는 그래요. 일이라는 그랬기 거죠. 때문에 나는 한번 진짜 한번 살아본 거예요. 아니 굽히지 않아, 굽히지 않아. 같은 세대인데 혼인신고도 늦게 하고.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고 부모님 모셔야 되고 당연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 같은 데 부러워. 너무 부러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거에. 대통령 씨 얘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자칫하면은 혼인신고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가볍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인데 쉽게 말하면 사고 자체가 바뀌었어요. 젊은 남편하고 아내들이 와서 이혼하겠다고 상담을 하면 사고 자체가 바뀌어서 우리는 반드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서 내 등기부등본에 딱 얻는 집을 원하잖아요. 전세는 언젠가 끝나니까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영구 임대주택의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한다, 내 거다라는 개념을 이 도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혼은 이게 혼인신고를 했다 안 했다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몰랐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고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살아보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는 순서를 저는 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남녀가 연애를 했을 때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본성이 안 나와요. 이렇게 발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살아봐야 나오는데 몇 개월 살아보고 사람 괜찮네. 그때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는 게 오히려 전 책임 있다고 보지. 무턱대고 해가지고 혼인신고 덕커덕하고 1년 이하로 이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혼인신고? 저요? 예, 예. 아버님이 가셔서. 아버님이 가셔서. 아버지가 가서 지나가셨어요. 왜냐면 제가 영원히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예. 그렇게까지 야.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예. 재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맞아요. 나와서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혼인신고는 저는 바로 하려고 그랬어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혼인신고를 하면은 뭐 세금 문제, 뭐 무슨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고 이 사람도 여기서 안주한 게 아니라 비자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또 좀 복잡하다 해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좀 이따가 합시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헤어졌지만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마음이 항상 떠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애라도 있다든가 혼인신고가 돼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그래야지만이 살면서 서로 간에 책임감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조금 안 좋은 일 있어도 좀 나아지겠지 하고 참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 그냥 훌훌 털고 그래.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데. 그냥 헤어지면 뭐 서로 복잡할 것도 없고 도장 찍고 뭐 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 그냥 서로 마음만 정리가 되면 되지라는 그냥 정말 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구속력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